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리 기초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진, 귀문, 공망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진, 귀문, 공망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합, 충, 형, 파, 해까지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합, 충, 형, 파, 해. 써볼게요. 합, 충, 형, 파, 해 다음에 이제 원진도 있고 귀문도 있고 뭐 공망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거 말고도 막 신살 엄청 많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은 서로 음과 양이 만나서 합이 돼서 뭐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 뭐 그런 거 배우셨고 충, 형, 파, 해, 원진, 귀문, 공망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때요? 단식 판단하면 좋다 안 좋다? 좀 안 좋은 일이 아무래도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합과 충까지는 우리가 음, 양, 오 행에 맞춰서 합은 이제 음양이 맞는 거고 충은 어땠어요? 서로 완전 다른 이렇게 자오충, 충미충 서로 성질이 다른 음양 오행끼리가 충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은 뭐 배웠죠?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형서부터는 약간 뭐예요? 신살의 영향이다. 충까지는 명리학이에요. 근데 이제 형충파의 원진 기문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약간 안 되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 신살의 영역이다. 하지만 작용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물론 요 순서대로 충형까지의 작용력은 매우 크잖아요. 근데 파, 해, 원진, 귀문, 공망 이렇게 갈수록 작용력은 아주 미미하긴 해요. 그렇지만 꼭 배워야 된다. 왜냐면 겹치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원국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냥 축술미를 짜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형살의 기운을 느낄까요? 아니요. 모르고 살죠. 왜냐면 그냥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남들보다 형살의 기운이 없진 않겠지만 그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 24시간 막 형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형이 짜여져 있는데 뭐 해가 또 왔다. 파가 왔다. 뭐 진축파가 왔다. 뭐 이런 해가 왔다. 그래서 축술미를 한 번 더 때려준다거나 그걸 한 번 더 깨주면 이제 작용력이 발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에서 와서 들어오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작용력도 별로 없다면서 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 왜 또 이것도 다 외우라고 합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진서부터 보겠습니다. 원진. 자 원진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칠판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자료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 희미한 선이 있어요. 안에. 이 희미한 선이 바로 충이겠죠. 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6가지 충이 있는데 원진은 뭐냐면요. 이거 그냥 탄생 스토리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충이 되는 지지, 자오충이 되죠. 충이 되는 지지 전후에 해당하는데 좌우충 한번 보세요. 좌우충인데 그 옆에 오화 옆에 미와 자가 원진이 되는 거예요. 자, 양지는 충되는 지지 다음 자가 원진이고 음의 글자는 충되는 지지 앞 글자가 원진이 된다. 이건 그냥 한번 들어도 아 이렇게 해서 원진이 만들어졌구나.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원진은 그럼 어떨 때 쓰나요? 남녀 간의 궁합을 보거나 관계를 볼 때 많이 쓴다. 관계. 자, 원진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미 원진이잖아요. 자미 원진, 추고 원진, 인유 원진, 묘신 원진, 진해 원진, 사술 원진. 뭔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술, 진해 많이 들어봤네. 요 글자랑 요 글자랑 사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원진. 사이가 안 좋다.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이 글자가 만나면 자와 미의 사이가 안 좋다.
축과 오의 사이가 안 좋다. 그게 원진입니다. 그래서 원진은 궁합 등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쓴다. 관계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자리에 따라서는 당연히 일지 원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원진이 되는 궁이나 궁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지냐, 뭐 월지냐, 연지냐, 시지냐 그 자리나 십신. 나한테 자미가 있는데 뭐 자는 겁재고 뭐 미는 정관이다. 뭐 이런 십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십신과 원망, 오해, 집착, 불화, 반목이 생긴다. 자, 내가 선생님 인자일주시잖아요. 네, 그럼 자수가 겁재인데 그 옆에 이제 미월에 태어나셨다 하면은 미토는 인자일주한테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그럼 나는 자미가 원진이면 나는 관과 원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로도 보고 임자일주인데 월에 월지하고 원진이다. 그러면은 배우자 자리에 원진이 끼었으니까 배우자랑 사이가 편안하진 않겠구나. 또 정관과 원진을 짜고 있으니까 관도 또 남편이네요. 여자분이면 관하고의 관계가 안 좋겠구나. 임자일주 남자라면 남자에게 관은 자식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배우자하고 자리가 편안하지가 않구나. 또 정관 남자한테 정관은 자식이니까 자식하고도 그렇게 자리가 편편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에서. 깜짝아. 자, 그래서 보면 원진도 거의 축처럼 거의 자미 원진만 봐도 자미 계절이 반대 계절이죠. 축오도 그렇고 축은 겨울인데 오는 여름이고 그래서 계절상 두 기운이 극을하고 당하는 상태지만 원진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장간에서 뭐라고 있대요? 암합을 하고 있대요. 다 반대 계절이에요. 묘신, 뭐 인유, 봄하고 가을 그렇죠? 진해도 가을하고 겨울하고 봄 계절상 극하는 기운이지만 암합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내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사이가 좋다거나 막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 헤어지는 관계라거나 여기서는 막 핥히고 때리고 싸우고 있지만 테이블 밑에서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약간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있네요. 좋다가도 싫어지고 싫다가도 좋아지고 증오하지만 또 보고 싶은 상태가 되풀이 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 환장하겠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진은 충의 전후 자리에 있어서 지지를 조금씩 훼손하고 충도 아니야. 옆에서 충을 약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고유의 성질을 둔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원진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근원적인 영향과 결함을 수정하기가 힘든 불편함. 마치 장애를 안고 태어난 느낌. 그래서 부족함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원진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와서 짜여지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되는 거는 원국에 있는데 또 와서 겹으로 짰을 때 뭐 그럴 때 원진 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궁합 볼 때 뭐 쥐띠랑 양띠랑 안 맞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용띠랑 돼지띠는 안 맞아. 이게 원진에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지지가 네. 전부 원진을 짜고 있을 때는 작용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있죠. 네. 지지가 전부 원진일 수도 있죠. 지지가 겹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원국에서 원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뭐 내가 그 원진이라고 뭐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랑 싸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와서 겹으로 짜지면 그때 이제 발동하겠죠. 뭔가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진이 있으면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 불호, 증오, 고독, 이별, 신경쇠약,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원진이 있는 사람은 좀 편안하겠어요? 예민하겠어요? 예민한 편이 많겠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 애증, 시비, 구설, 집착, 남탓
질투, 결핍, 이중적 태도, 요런 이제 이 단어들,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통변할 때 여기 키워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많이 그런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사이가 나빠 이렇게 끝 할 수는 없잖아요. 애증의 관계겠군요. 시비가 있겠군요. 아, 구설이 올 수 있어요. 남 탓을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원진은 항상 두 글자잖아요. 연지, 월지, 원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연지는 무슨 자리죠? 조상 자리 그렇게 보죠. 월지는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 자리. 그래서 연지, 월지가 원진이라는 건 단신 판단하면 내 조상이랑 우리 부모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 뭐 이거잖아요. 조부모와 부모의 불화 아니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우리 시간 순서대로 보면 연지는 유아기, 월지는 뭐 학교 다니는 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연지 월지가 여기 원진이야. 그러면 어린 시절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겠구나. 이게 인생의 전반부에 트라우마로 미치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월지와 일지의 원진. 이건 좀 강력하겠죠. 월지, 일지는 뭐예요? 일지는 내 배우자 자리고 아니면 결혼 안 하신 분은 그냥 내 자리고 월지는 부모잖아요. 그럼 월지, 일지가 원진이다. 부모, 형제 사이의 원진이다. 즉 가족 간의 불화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 배우자 자리랑 내 부모가 원진이 사이가 나빠요. 이게 고부 갈등이죠. 아니면 일지, 시지. 이건 어떻게 봐요? 자녀가 있다면 나와 내 자녀 혹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약간 인연이 박하겠구나. 늘 날마다 싸운다기보다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자식한테 뭐 이렇게 내 자식이 부모 덕이 없는 거죠. 내가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진.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예시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예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분 무슨 일주예요? 우리가 무신일주 이렇게 얘기하죠. 무신일주인데 묘월에 태어나셨네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요것만 갖고 본다면 자 그러면 무신일주면 무토에게 신금은 십성이 뭘까요? 그쵸? 토생금 하니까 식신 아니면 상관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고요. 자 그럼 무토에게 묘목은 식신이 십성이 뭐죠? 목극토. 나를 극하니까 관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 일지월지가 묘신 귀문도 되고 원진도 되네요. 그러면 자 일지월지가 원진이군요. 또 뭘 알 수 있어요? 식신과 정관의 관계가 원진이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일지월지가 원진이라는 건 일단 나와 내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부모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결혼하신 분이라면 내 배우자와 부모 자리가 갈등이 있겠구나. 남자라면 내 와이프랑 우리 엄마가 갈등이 있다든지 여자분이라면 남편과 뭐 장모가 갈등이 있겠구나. 요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여자에게 식신은 육친으로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정관은 뭐죠? 남편. 자식과 남편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자의 경우 자식과 갈등이 있겠구나. 나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남편하고 자식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월지는 우리가 사회궁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내가 밖에서 일하는 나의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리로 봐도 그렇고 또 이분께는 또 이게 또 정관. 관을 우리가 밖에서 직장, 일터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사회궁이 나랑
원진이야. 그럼 이분의 직장, 이분이 일하시는 환경은 이분에게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 아니면 직장, 일터에서 이분이 지금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진로 혹은 부하 직원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신을 가정에서는 자식으로도 보지만 바깥의 직장에서는 내가 생해주는 사람, 즉 나의 부하 직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원진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 거죠. 네, 요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사주도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단식 판단인 거 아시죠? 나머지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것만 보자면 자, 이분은 개미일주네요. 개미일주. 다 음이네요. 그럼 일단 음의 성향이 많고 또 개수일간이 어때요? 우리가 막 드러내고 막 나대나요? 아니요. 예, 약간 부드럽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겠죠? 이렇게 음이 많으면 생각이 많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자, 이 미토는 개수에게 십신이 뭘까요? 편관. 토극수이고 둘이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맞네요. 자, 그러면 자수는요, 개수에게 비견. 아, 그런데 딱 보니까 이분은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깔았어요. 그럼 일단 개미일주 배우자 자리에 편관이 있다는 것만 봐도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관계가 어떻겠다? 그렇죠. 배우자가 나에게는 스트레스야. 우리 배우자는 가만히 있어도 난 그냥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기만 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일지와 시지가 자미원진이네. 그 유명한 자미원진. 그러면 어떻겠어요? 배우자와 여기 무슨 자리예요? 자식 자리죠. 아, 내 배우자랑 내 배우자는 나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내 새끼들과도 관계가 안 좋아. 그런 남편이겠구나. 여자라면.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와이프 집에 가면 막 등을 보면 뭐 호랭이 같아. 그런 와이프인 거죠. 근데 이 사람 사주에 그 와이프가 아무 짓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주에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남이 볼 때 그 여자는 토끼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는 호랑이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내 와이프랑 자식들도 사이가 편편치 않은 것 같아. 내 자식은 부모 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자식과 갈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 갈등이 있겠다. 왜냐면 비견, 이건 나잖아요. 나 혹은 내 형제와 내 남편, 비견과 편간의 갈등, 나와 남편의 갈등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배우자와 자식의 갈등. 그래서 만약에 일지월지가 원진이라면 앞에처럼 요거는 이제 직장 내에서의 갈등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요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사주를 나눠서 요렇게 바깥은 국가, 사회, 약간 집 밖의 일이고, 일지와 시지는 약간 집안일, 내 내면의 환경으로 보잖아요. 아, 요분은 가정 내 불화가 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미토를 깔았으니까 좀 예민하신 분이기도 하죠. 자, 원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재밌네요. 자, 다음은 귀문. 네, 우리 귀문 무서워하죠? 네. 원진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이 원진, 뭐 진의 원진 그러면 그 두 글자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거고요. 원진과 귀문을 구분하세요. 귀문은 그냥 요 글자 자체를 갖고 있으면 이런 귀문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과 형도 그렇게 구분해 드렸죠. 충이 어때요? 두 글자가 서로 완전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글자가 이기고 하나가 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자가 이기고 어떤 글자에 힘이 빠지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형은
그냥 그 글자가 있으면 형살이 짜여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귀문도 마찬가지. 자하고 유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자유가 있으면 귀문 관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기문, 인미기문, 추고기문, 묘신기문, 진해기문, 사술기문. 좀 전에 추고, 묘신, 진해, 사술은 원진이었죠. 그러면은 추고, 묘신, 진해, 사술은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인미 이런 거보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거는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니까 작용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거죠. 작용력이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원진, 귀문 무시해도 된다고 하지만 추고,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고 요거 뭐도 돼요? 탕화살도 되잖아요. 이런 건 작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귀문 관살. 이름도 무서워요. 귀신 귀야. 귀문 관살.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서 관살, 문을 잠갔대요. 아니면 귀신이 문을 막 잠갔다 열었다 하면서 귀신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죠. 이름은 엄청 무서워요. 귀문. 귀신의 문이 열렸다. 귀신이 문을 열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자유, 추고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죠. 그 사람 귀신이 들락날락한대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심리가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만큼 불안하고 남들 보기에 너 귀신 들렸냐? 이럴 정도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신경과민, 예민하고 과대망상이 있고 무병, 무속인할 때 그 무병, 정신질환, 이상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다 이렇게 써요. 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예민하다. 주변 환경이나 문자의 의미와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통찰력,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문이 있으면 큰일 났네, 정신병자네. 이게 아니고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요? 통찰력, 직관력, 영감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느껴지는 게 많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요걸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요거를 어떻게 쓰면 돼요? 사회에서 내가 이걸 그렇죠. 직업으로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귀신 들렸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감수성? 신들린 듯한 감수성. 그냥 우리가 아는 감수성이 아니에요. 귀문이 없는 사람이 모르는 신들린 듯한 감수성, 신들린 듯한 공감 능력, 창의력, 천재성이 있다. 천재예요, 천재.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빨리 처리하고 엄청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라고 맨날 챗 GPT한테 검색하면서 공부시키잖아요. 우리가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걔는 점점 배워서 똑똑해지는 거죠. 그 왜 옛날에 알파고랑 이세돌이 이거 대국할 때 이세돌이 한 수를 둘 때마다 얘는 2만 가지의 수를 또 배운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대국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세돌한테. 우리는 그걸 보다 잘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AI가 사람을 쫓아올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감각이잖아, 감각. 걔는 신체가 없잖아요. 우리의 우리 오감을 AI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를 따라잡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AI를 잘 이용하면서 뭘 해야 돼요? 사람은 감각을 키워야죠. 감각은 뭐로 느끼는 건데요?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이 몸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몸을 죽이시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장점이에요. 자유기문, 이렇게 기문 가지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몸으로 뭔가 느끼는, 우리가 촉을 뭐예요? 촉이 생각인가요? 내 몸이, 내 피부가, 내 이 오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느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그게 바로 촉이고 영감이고 감수성이잖아요. 네, 그게 발달하신 분들이다. 어때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정신병자가 아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겠죠.
네. 그 6개 기문 중에서 네. 작용력이 강한 순서라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게 가장 강력하다던가? 인리가 좀 약하고 자유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원진하고도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작용도 있고 그런데 자유 기문이 제일 강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집중력이 너무 과하고 너무 예민해서 신체화되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심령용어로 신체화라고 하죠. 두통, 진짜 신경통, 정신질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방구석에 앉아서 막 이렇게 귀문이 막 들락날락 하는데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아프겠죠. 그래서 우울하고 예민하고 과민하고 편집증이 있고 신기를 보이거나 문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컨트롤을 못해서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거나 제일 무서운 거는 신세비관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뭐 추고, 뭐 탕화 이런 거랑 겹으로 뭐 짜여지거나 뭐 중첩돼가지고 신세비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좀 잘못된 경우 컴플렉스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잘 못 이기거나 히스테리 부리거나 변태 이상 성욕자들도 많다. 특히 일지나 월지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당연히 작용하겠죠. 또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자유기문을 내가 원래 갖고 있어. 묘신이 있고 막 진해가 있고 사술이 있고 있는데 충형 귀문이 중첩되면 과해진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발동이 된다. 뭐 추고탕화 같은 것도 뭐 미토나 자수 같은 게 와서 충미충이 되거나 뭐 진축파가 되거나 뭐 좌우충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탕화가 발동하는 거죠. 평소에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하고 미리 알기 위해서 명리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지 월지에 귀문이 있을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연지 월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자리, 사회 자리, 내 바깥의 바깥 환경이잖아요. 사회가 귀문의 환경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연지 월지가 귀문이면 사회가 귀문의 환경 아니면 내가 귀문을 활용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연지 월지가 귀문이라면 당신의 그 감각, 초능력을, 천재성을 사회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죠. 월지일지가 귀문이면 이거 이제 매우 강력하고 심각해요. 가까운 주변 또는 부모 배우자가 귀문의 환경이다. 부모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예민함을 많이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월지일지에 귀문이 있고 사춘기 아이들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주가 이래가지고 이런 거지 얘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로구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접근이 잘 될 텐데 월지일지 귀문 있는 아이는 분명 사춘기 때 난리칠 텐데 이 부모가 막 약 먹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일지시지 귀문일 수도 있겠죠. 일지시지 귀문이면 배우자, 자식 아니면 내 내면이 귀문의 환경이다. 정신적으로 몹시 예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이분 신사일주예요. 네, 신사일주는 매우 신사적인 분들이 많죠. 왜요? 사화가 신금에게 뭐죠? 식성이? 화극금. 관이네요. 관. 무슨 관이에요? 정관이에요. 그래서 신사일주는 진짜 신사예요. 정관을 다 깔고 있잖아요. 반듯한 사람이다. 그러면 신사일주에게 술월에 태어나셨네. 그럼 술토는 뭐죠? 뭐예요? 토생금.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이네요. 무슨 정인이에요? 편인이에요? 편인이죠. 아니 정인이죠. 정인. 얘는 얘는 양이니까 정인이네요. 네. 이분 매우 신사고 배우자들의 정관을 딱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정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고 봤더니 사술 뭐예요?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네. 매우 신사적이고 정정이라 반듯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술 원진, 사술 귀문을 일지월지에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사술은 화생토 이런 관계고 그러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둘 다 화의 기운이 몹시 강한 상태인 거죠. 원진 기문을 떠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일지월지가 귀문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회 환경과 내 자리가 귀문이다. 나는 어때요? 내 직장에서 나의 뛰어난 영감, 나의 창의력, 나의 뛰어난 직관, 촉을 활용하는 사회에 있구나. 사회에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통찰력, 직관, 표현력이 매우 탁월한 분이군요. 정관 정인이면 네, 표현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융통성은 적지만 그것과 달리 이건 약간 신살의 영역이잖아요. 약간 감각과 영감은 뛰어나다. 물론 정정이니까 조금 편편 뭐 이런 분들보다 조금 떨어지죠. 그 지금 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하지만 요 두 개가 귀문 원진이니까 요건 또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또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조금 편안하지 않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나만의 통찰력, 나만의 창의력을 몹시 발휘할 수 있는 분이지만 좀 약간 관계는 덜커덕 하시겠네요. 사람들하고 사이는 아주 썩 원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감정 기복이 크시죠?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귀문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다음 사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분은 정해일주예요. 정해일주. 자, 그럼 정해일주면 정화에게 해수는 십성으로 볼까요? 감성. 수극화. 나를 극하니까 관이고요. 정관이에요, 편관이에요? 정관이죠. 이것도 정관이네요. 이분도 정해일주도 정관을 깐 분이에요. 그러면 시지에 진토가 있는데 진토는 정화에게 뭘까요? 상관. 화생토. 화생토니까 식신 아니면 상관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에요. 뭐 진해가 뭐 원진이니 귀문이니 그걸 떠나서 상관 정관을 일단 짰다. 그렇죠? 그리고 진해는 뭐 원진 귀문 그런 거보다도 일단 조후가 이것도 수, 이것도 수, 그쵸? 그래서 일단 조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진해는 원진이고 귀문이고 작용력이 조금 있어요. 조후를 일단 두 글자 자체가 조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돼지띠랑 그 띠 볼 때도 돼지띠 용띠잖아요. 돼지띠 용띠 궁합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돼지띠 용띠 왜 궁합 안 좋대요? 왜 그러지 않으세요? 돼지랑 용이랑 싸우는 것도 못 봤는데 코가 닮았어. 그래서 용이 코 보면 그림 보면 코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용이 돼지 코래요. 그래서 용이 그걸 몹시 듣기 싫어한대요. 왜 나한테 돼지 닮았다고 해? 그래서 용이 돼지를 몹시 싫어한대요. 그래서 돼지띠 진의 원진이기도 하고 귀문이기도 하고 둘은 궁합도 안 맞는다. 자, 어쨌든 이분은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시지월지가 일지시지가 귀문이잖아요. 통찰력, 직관력,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시겠네요. 예민하시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람을 기분 좋게 이렇게 부엉 띄워줘야 돼서 장점을 많이 보여주시고 근데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여자라면 여자분을 먼저 볼게요. 여자라면 정관 남편 상관 자식이죠. 또 자리도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죠. 배우자와 자식이 갈등이 좀 남편하고 애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겠다. 남자라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 그 남자라면 정관이 자녀잖아요. 내 자녀가 옆에서 원진을 짜고 있다. 내 자녀가 귀문의 환경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감정 기복은 매우 크겠다. 그래서 귀문이나 원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몹시 헷갈렸지만 총정리. 자미원진, 인유원진, 또 뭐 있었죠? 충미, 묘신, 진해, 사술. 요거 6개 원진이었죠. 또 자유, 인미, 충미, 묘신, 진해, 사술은 귀문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자미는 원진도 되고 자미해도 돼요. 또 자유는 귀문도 되고 자유파도 되고, 충미 같은 경우는 충미 원진, 충미 귀문, 충미해, 묘신 원진 귀문, 진해 원진 귀문, 사술 원진, 사술 귀문. 거의 겹치는 게 많아요. 헷갈리긴 하지만 이렇게 충미나 묘신, 진해, 사술 이런 것들은 좀 작용력이 크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진이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막 밉고 싫고 그렇지만 이 글자들은 다, 원진의 글자들은 암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장간에도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미원진 같은 경우는 자수는 지장간에 뭐가 있죠? 임수, 개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토는 정을기 있죠. 그래서 정화와 임수, 정화와 임수가 지장간에서 암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원진의 관계예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싫은데 헤어질 수도 없는 거죠. 암합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원진이다. 또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어떤 암합의 작용 때문에 난 절대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약간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원진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뭐 꼭 다 뭐 얘는 뭐 정지고 뭐 얘는 집착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단어들을 잘 이제 보시고 활용하세요. 뭐 불안하군요. 뭐 좀 집중을 잘 하시는군요. 약간 고립감을 느끼는군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좀 집착하고 남 탓하시는 면이 있군요.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원진의 자미원진, 인유원진, 추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6개. 귀문도 6개. 자유귀문, 인미귀문, 추고귀문, 묘신, 진해, 사술. 자, 원진과 귀문은 어떻게 다르냐? 원진은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작용, 사건, 사고, 이벤트라고 본다면, 귀문은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나의 정신, 내 심리작용, 나의 예민함,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공상과 망상, 이런 문제인 거죠. 남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은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걸 갖고 있는 내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이런 단어들, 키워드로 항상 이제 잘 보시고요. 뭐 편집증도 있고, 뭐 남탓, 이중적 태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직업은 어떤 걸 가지면 좋으냐? 원진이 있고 귀문이 있는 분들 다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가 문화예술이죠. 이런 쪽에 발현을 하면 좋고, 남들은 잘 가지지 않는 나만의 눈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창의력. 우리가 이걸 천재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교육, 상담, 심리, 복지 이런 데서 업상대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귀문이 있으면 문화예술, 방송.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끼예요. 끼. 이 끼를 발현하면 되는 거죠. 연애 아니면 종교, 상담 이런 쪽으로 업상대체하거나, 이 예민함과 파고드는 이 편집증적인 성향을 연구, 학술 이런 데 써도 되고, 또 아니면 몹시 창의적이다, 좀 난 남들보다 좀 뭐 다른 걸 본다, 광고 이런 쪽에서도 하면 우리가 야 이런 광고 어떻게 만들었지?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그런 광고 만드시겠죠. 그래서 대운세운에서 한 번 더 와서 중첩되면 큰 작용이 일어난다. 이럴 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원진규문 이제 아셨죠? 네. 자,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망. 자, 공망. 글자가 어때요? 공. 비어있어. 그쵸? 망했어. 망쳤어. 스승님이 수업할 때 말씀하시죠. 공치고 망했다고. 네, 공망.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망했어요. 그냥 그게 공망이에요. 뜻은. 그럼 공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 잠깐 사진이 흐리긴 한데, 공망은요 딱 이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쭉 이렇게 한 반에 선생님이 줄 세우시죠. 그럼 어때요? 꼭 뒤에 남자애들 2명, 3명이 남아. 걔들 여자 짝 없죠? 네. 네, 그렇죠. 그 2명, 3명이 공망인 거예요. 공치고 망해서 걔들은 짝이 없는 거죠. 그게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 공망은 천간이 10글자고 지지가 12글자라서 발생한 거예요. 여학생은 10명인데 남학생이 우리 반 12명이야. 그러면 꼬랑지 2명은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쭉 여학생들 줄 세우고 자 남학생들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딱 줄 세웠더니 갑자 짝 됐고 을축 짝 됐고 하나씩 남녀 짝이 됐는데 맨 끝에 술, 해 남학생 둘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공망이다. 그럼 어떻게 된 공망이냐면 갑자 너네 짝 됐어? 갑자 일주 됐어요. 을축 일주 됐어요. 병이 뭐야? 그죠? 병인 일주 됐어요. 정묘 일주 뭐 기사 일주 다 이게 일주예요. 계유 일주, 임신 일주. 이 일주들에게 짝을 이룬 학생들에게 술, 해가 공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진 일주는 술, 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을축 일주는 술, 해가 공망인 거죠. 또 경호 일주는 술, 해가 공망인 거예요. 이 짝을 지은 아이들에게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공망이다. 자, 그래서 다시 줄을 서요. 뭐서부터? 여기 지금 술에는 짝이 없었죠. 그럼 술에 1학년 1반이었는데 2반으로 넘어가서 다시 술에 남학생부터 쭉 다시 줄을 세웠어요. 여학생들 10명이 딱 줄 섰더니 그랬더니 또 신유 남학생이 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갑술일주, 을해일주, 병자, 정축, 뭐 기묘일주, 뭐 이모일주, 개미일주한테는 신유가 공망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신유가 남았네. 그럼 신유서부터 다시 줄 서. 신유 옆반으로 가. 신유서부터 또 3반 애들이 쫙 줄을 섰어요. 여학생들 또 10명 줄 서고 그랬더니 또 3반에 오미가 또 남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신일주, 을유일주, 병술일주, 뭐 무자일주한테는 이제 오미가 공망인 거예요. 그래서 60갑자를 이렇게 돌려서 공망은 이렇게 정해진 거다. 왜냐면 지지가 12글자라 2글자씩 남는 거죠. 남는 애를 옆반으로 보내서 줄 세우면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이렇게 계속 공치고 망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아들만 좋아해가지고 그쵸? 아들을 많이 낳았어. 그래서 이 공망이 이제 왜 짜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 요거는 그 천을기인 보시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밑에 공망 나와 있어요. 천을기인에 보면 네. 연공망, 일공망 두 개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일공망으로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겠죠. 네. 연공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뱀띠다, 기사년에 태어났다. 그럼 그 해에 태어난 모든 출생자들의 공망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공망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띠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공망이 정확하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공망은 텅 비어서 망했어. 텅 비어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다. 자, 천간이 10개, 지주가 12개로 짝지면 2개가 남아서 그게 공망이고요. 남는 2개의 얘네들 이 지지는 공망 글자는 지지가 남았으니까 다 천간이 아니라 지지 글자들이에요. 그건 아시죠? 수레, 신유, 오미, 뭐 진사 다 지지 글자네요. 남는 2개의 지지는 천간의 기운을 못 얻었다. 여학생과 손을 못 잡았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공망이에요. 그래서 일주 중심으로 봐라 여기 써 있네요. 연공망은 잘 안 맞는다. 자, 그래서 일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갑자일주한테는 수레가 공망이었죠. 외로운 지지다. 이게 뭔 뜻이냐? 일간이 그 지지를 활용을 못한다는 뜻이래요. 갑자일주는 술해라는 글자를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공망에 해당하는 육친 있겠죠. 갑자일주한테 술해는 육친이 뭘까요?
목극 토니까 재성이겠네요. 술은 재성이고 해수는 수생목이니까 인성이고, 그러니까 갑자일주는 재성과 인성이 공망이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에 해당하는 육친의 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원래 있어야 될 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공망을 맞았을 때. 즉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늘 공허해. 이게 바로 공망이에요. 그 글자에 해당하는 육친이.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아무리 공부해도 합격이 안 돼. 뭐 이런 게 공망인 거죠. 관이 공망이면 합격이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나한테 공망인 십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없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공망인 십신에 대해서는 평생 집중하고 거기에 노력하게 된다. 자, 근데 내 글자의 공망이 공망인 글자랑 충이 됐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공망과 합이 될 수도 있고, 공망과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자, 공망과 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일단 공망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내가 그 기운을 못 써요. 이 충이 와서 딱 깨줬어. 그럼 어떻겠어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망이 충이 되면 공망이 해소된대요. 그래서 빈 공간을 메꿔준다. 안 좋은 경우도 있나요? 공망 자체가 안 좋으니까 충을 만나면 반갑겠죠. 충을 만나면 좋은 경우가 있나 봐요. 또 공망과 합이 돼도 해소해 준대요. 하나랑 합해가지고 딱 데려가 주면은 해소되겠죠. 또 형이 되면 충과 합보다는 약하지만 형도 어쨌든 공망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공망은 우리가 앞에서 볼 거 많아요. 오행도 봐야 되고 자리도 봐야 되고 뭐 육친도 봐야 되고 해석할 거 엄청 많죠. 네, 이 모든 걸로 다 해석이 안 돼. 이 사람 왜 이런지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해석하거나 그러시면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하지만 공망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육친별 공망. 자, 내 공망의 글자가 나랑 비겁의 관계야. 그럴 수 있겠죠. 나랑 비겁이 공망이다. 그러면 뭐래요? 비겁이 공망이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다 공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육친을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겁이 공망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비경겁제라는 건 나에게 뭔가요? 어떤 경제심, 경쟁, 나를 신왕하게 만들어주는 내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쟁심과 경쟁심이 약간 이게 공망이 됐어요. 이게 없는 거죠. 약화되거나 비겁은 또 육친으로 형제 동료잖아요. 형제 동료로 인한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 형제 동료한테 기운을 못 얻어. 내 형제 동료는 기운이 없어. 이런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식상이 공망이라는 것은, 식상은 육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관계로는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그리고 식상 뭐예요? 나의 표현력, 내 에너지, 뭐 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공망이야. 몹시 안타깝네요. 뭐예요? 생산수단이 없는 거야. 의식주가 공치고 망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 및 교육에 불리한 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단, 그러면 뭘 해도 안 되겠네? 식상이 공망이면 그런가요? 인생이 망했나요? 아니죠. 식상이 공망이면 개우는 법을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개운하면 돼요? 그러면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세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막 그런다면 한 가지만 집중을 해보세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세요. 아니면 당신은 갑자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또 여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식과는 조금 그렇게 인연이 없다. 당신의 자식은 부모 덕이 좀 없겠군요. 당신은 자식한테 덕볼 팔자는 조금 어렵겠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재성이 공망이면 이게 제일 큰일 났다. 그쵸?
재성이 공망인 사람은 애시당초 이렇대요.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또 하지만 재성은 뭐를 극하죠? 인성을 극하죠. 그래서 만약에 재성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재성을 항마운이라고도 하잖아요. 안 좋게 보면 어릴 때 재성 들어오면 공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 재성이 공망이야. 그럼 뭔 잘 되겠어요? 공부는 잘 되겠죠. 인성을 극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데는 길한 좋은 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경제활동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재성이 없으면 재성은 내가 재성을 극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극을 하는 나도 힘이 빠진다고. 내가 재성을 극한다는 거는 재성이 강하다는 거는 약하다는 뜻도 돼요. 재다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성이 공망이야. 그럼 이분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재성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성한테 힘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재성이 공망이면 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성 공망인 이분은 오래 사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이제 관성이 공망이다. 이것도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관성이 공망이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막 대기업처럼 관이 묵직한데 관이 큰데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큰 규모의 조직 생활이나 공직은 쉽지가 않다. 또 그런 관이 공망이니까 관이 이 사람한테 몹시 힘들겠죠. 관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회사나 조직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인싸는 아니다, 아싸다. 여자의 경우 관이 공망이면 큰일 나겠네요. 남편 자리가 공망이니까 배우자 덕이 약하거나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 아무래도 공망이니까. 또 관은 또 뭐를 의미해요? 나를 극하는 거죠. 직장 남자 말고도 스트레스, 질병도 우리가 관으로 봐요.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어떻게 써요? 관이 공망이면 자유롭다. 그래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이 공망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성공망. 자,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엄마 같은 기운. 또 뭐라 그랬어요? 참을성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을 여기에 몇 시간씩 앉혀놓는 힘이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이 없으면 이런 공부가 못 앉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보는 게 편하지 이렇게 못 앉아 있다. 인성은 내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주는 힘이에요. 그럼 인성이 공망이면 어떻게 써요? 참을성이 부족하겠죠. 인내심이 부족하고 공부 잘하기 어렵겠죠. 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이 강할까요? 없을까요? 인성이 공망이 되면. 그렇죠.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게 써놨네. 자유롭다.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뭔지 아시죠? 윤리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엄마와의 인연이 어떻겠어요? 엄마 덕이 없다. 인성이 공망이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친별로 공망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총정리.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이런 거죠. 충, 형, 타, 해, 원진, 기문 다 배웠는데 이게 다 정리 제가 한 거예요. 보세요.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기억나시죠? 네. 일단 다 지금 두 글자씩 6개라 지금 헷갈려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형은 좀 다른데 좌우충, 자유파, 자미원진, 자미해, 자유기문. 자로 시작하는 건 요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묘형도 있네요. 그다음에 충미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축술미형, 축술형, 충미형도 있고 축진파, 추고해, 추고원진, 추고귀문. 자, 추고는 작용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별개 다 있네요. 해, 원진, 귀문 다 있고. 또 인신충,
인신형도 있어요. 그렇죠? 또 뭐도 있어요? 인해, 파, 인사해. 인사는 형도 있고 해도 있네요. 인유원진, 인미기문. 자,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묘유충. 묘유충은 작용력이 좀 있죠. 금극목하잖아요. 네, 묘유충.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묘로 하는 자묘형도 있고. 그다음에 묘신기문. 여기 묘는 없나? 아니. 이 뭐죠? 묘는 어디 있죠? 오묘파.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묘진해. 묘진해는 별로 작용이 없어요. 원래 묘진은 뭐예요? 묘진. 해 말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고급이 인묘진 합이잖아요. 네, 인묘진 합의 작용이 이렇게 강한데 묘진해는 큰 작용은 없어요. 묘신, 원진, 묘신, 기문. 묘신은 작용이 있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진술충, 또 진진형, 축진파. 또 진 어디죠? 해에서는 묘진은 큰 작용이 없고 진의 원진, 진의 기문. 또 마지막으로 사술 원진 기문. 그 다음에 신해해. 이것도 큰 작용은 많지 않아요. 신해 못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안 들어본 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해파 있고 뭐 사해충 있고 해해형도 있고. 그래서 글자들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합충형파의 원진 기문 공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명리학은 거의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초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이제 거의 없습니다. 활용만 잘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